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장 뜨거운 불장입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4,146선까지 찍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모두 52주 신고가, 조선주에서도 줄줄이 신고가 행진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에서 열리고 있고 오늘 부산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세계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오늘 이러한 여파,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시장에 물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무려 외국인의 매수세가 300만 주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HBM3E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객사에 지금 양산이 개시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했고 HBM4 같은 경우에도요. 전반적으로 샘플 출하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들, 이게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이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시장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 시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현장 기자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의 합의, 도달 지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장이 우리 시장 산업에 녹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시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하자마자 역시나 자동차, 조선 섹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5%로 낮춰진 거죠. 그래서 유럽과 일본과 관세가 똑같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주 입장에서는 불안이 해소됐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반응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관세의 이슈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 영업 손실, 4월 이후에 연간 이익 전망치, 이건 손실 전망치 이런 부분이 됐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난다면 연간 4조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적에서 어느 정도 하방을 다져줄 것으로 보이고 배당 안정성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면서 그동안 만년 저평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여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조선, 전력기기 잘 갔을 때 이런 자동차주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족쇄가 풀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메리츠증권에서는 현대차 12,000원, 기아차 6,500원의 배당을 전망을 하니까 앞으로 실적 이런 부분에서 기대할 부분이 있고 배당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배당 수익률 4%를 적용했을 때 현대차는 30만 원 주가 그리고 기아는 16만 2,500원이라고 이런 데이터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남동 굉장히 뜨거운 장소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의선 회장과 젠슨항 CEO 이재용 회장이 삼성동에서 치맥을 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자동차주 입장에서는 젠슨항 CEO와 정의석 회장이 회동을 하는데요. 이미 1월에 운전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범용 로봇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만에 하나 엔비디아 CEO가 현대차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현대차 그동안 주가가 관세 이슈 때문에 못 가기도 했지만 과연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단박에 해결할 만한 모멘텀, 그런 재료가 나와줄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프리마켓에서부터 아주 시원하게 오르더라고요. 이런 재평가 기대감 오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대신증권에서는 오늘 현대차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33만 원으로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도 동반 랠리의 흐름을 그동안 못 갔던 그런 억울함, 서러움 좀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오늘 조선주,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요런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건조 승인했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조선주들 뭐 날아가고 있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하나엔진 이러한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같거든요. 그리고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필리조선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화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오션이 52주 신고가 같고 이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 한화 시스템 여기가 방산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이 필리조선소 지분 한 60%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오션이 한 40%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 시스템이 간다라고 이 조선주와 연결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쿠션을 깔아놓은 그런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앞서서 현장 기자가 말씀드렸으니까 그중에서 1,500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에 투자한다 이런 이슈는 있는 거고요. 백악관 지금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시시각각 그 SNS 계정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위대한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미국 투자를 굉장히 캐파를 늘리고 있다라고 또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한국이 미국 조선에 대규모로 투자할 것이라고 엄청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HD 현대, 하나오션 이런 투자 소식도 전했다라는 점이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HD 현대나 그리고 삼성중공업, 오늘 삼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 같죠. 미국 내에 군수 지원함, 건조, 그리고 MRO 협력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한국과 미국의 뭐 협의회 이런 거 그걸 이제 출범시키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어쨌든 마스가는 우리가 우위입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도로 간다 이런 부분에서 얻을 것을 제대로 앞으로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흐름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가 살짝 묻혔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FOMC 있었던 거 아시죠? 새벽에.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한 건 이거였거든요. 12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지. 근데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튀고 또 금리 튀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12월부터 QT가 종료가 되는데 시장의 유동성을 막는 거를 해지하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 그런 이슈이고요.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저도 새벽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런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위원들이 지금이 중립금리에 굉장히 근접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관세 영향 때문에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 기업 투자가 늘고 있어서 그리고 고용도 궁금하실 텐데 너무 둔화되는 시기는 뚜렷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는 이제 AI 투자 붐에 대해서 예전에 닷컴 버블, IT 뭐 버블과는 맥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실적 데이터에서 확인되지 않냐 이런 또 언급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FOMC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달러는 강했는데 뭐 엔화 역세 영향도 일정 부분 있어서 그거는 무시 못하고요. 국채금리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또 기록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불장, 뜨거운 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고 SK 하이닉스 뭐 상승폭은 삼성전자, 왜냐하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뭐 300만 주 정도 유입이 되니까요. 더 탄력적이지만 사실 SK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SK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나 사실 더 많은데요. 이게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SK하이닉스를 바이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7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JP모건도 7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JP모건은 기존 65만 원에서 5만 원 올려서 70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부분입니다.
NH투자증권이 이게 오늘 나온 리포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증권사. 근데 NH투자증권이 가장 높았는데 71만 원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73만 원짜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 팔렸다라는 제목으로 딱 인지가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밖에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그리고 IBK투자증권이 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흐름들. 워낙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앵커 브리핑 때 자주 언급해드려서 오늘은 목표 주가의 이런 순위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욕 시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한 5시 정도에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좀 엇갈렸는데 주가가 엇갈린 이유가 아주 분명히 있고 이게 또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리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포인트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주가가 거의 7% 가깝게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알파벳도 그렇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매출과 EPS가 시장의 밴드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알파벳이 더 간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전체 매출 1,000억 달러를 이제 상회한 부분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요. AI 시대 클라우드 매출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33%나 성장한 흐름들이 있었고 제미나이 많이 쓰시죠. 근데 월간 사용자가 6억 명을 넘어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뛴 흐름들. 올해 캐펙스 설비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 전망치는 85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렸습니다. 최대 930억 달러까지 올려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다 믿을만 하니까 올렸구나, 주가가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1.7%라고 써 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잠시 전에 확인해 보니까 3.4%까지 더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매출과 EPS 예상은 상회했는데 연간 캐펙스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주가적으로 미스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 투자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장 기대치가 지금 높게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구글처럼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좀 많이 캐펙스 투자를 해야지 주가는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EPS마저 예상을 좀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금 관련 일회성 이슈가 있는데 요거 제외하고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4분기 전망치가 예상에 부합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워낙 기준치가 높아서 부합 안 돼서 부합보다 훨씬 상회 이거를 받아들이고 주가가 가니까요. 그래서 연간 캐펙스 제시 안 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전망치가 그냥 시장 예상에 부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컨커를 했지만 AI 투자는 확대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축이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천조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한 것을 제가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의 25배. 그리고 25개, 디즈니 25개가 지금 엔비디아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50개가 엔비디아 하나고 프랑스, 독일의 2배 이상, S&P 500 내에서 에너지, 부동산, 소재 섹터 이상의 규모가 엔비디아 하나다. 그럼 우리나라 시총과는 얼마 차이 날까? 우리나라 코스닥 다 합친 10총의 2배가 2배가 엔비디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말 투자 이제 잘 보셔야 되잖아요. 벌써 이제 연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 여기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연말에 코스닥 중심의 종목 장세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형주 올해 내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 간 거 보면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반도체 사이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와서 보니까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20년 내 최대치로 지금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소형주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하는 게 경기 실적 정책 수급 계절적으로 나눠봤을 때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심리가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서 EPS가 반등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 실적에 있고 정책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한 차례 내렸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인하 시대이니까 성장주에게는 유리한, 그러니까 중소형 성장주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있을 거고요. 정부가 현재 상법 개정 1, 2, 3차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벤처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개혁 정책에도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봐서 결국은 중소형주 단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2천까지 오는 데는 기관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3천 가는 데는 외국인이 활약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4천 가는 데는 개인이 활약할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역시 시장을 들어 올리는 주체는 개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절적인 윈터 이펙트라고 하는데 11월부터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가 본격적으로 뛰는 계절적인 수요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2차 전지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7조 나왔잖아요. 이제 실적이 급증하면서 투자할 거고 실제 집행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수주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이 증권사의 핵심이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바이오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코스피 대비해서 역사적인 하단에 지금 근접해 있다는 바 이 얘기인즉슨 아무래도 바이오는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못 갔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됐으니까 성장주 괜찮고 이제 코스닥 150 내에 바이오는 38% 비중을 차지해서 만에 하나 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바이오가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연말 연초에는 바이오 이벤트가 다수 있거든요. 기술 수출 소식 그런 부분 때문에 모멘텀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차 전지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역시나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수요가 회복되고 리튬 가격 반등하면서 ESS 모멘텀 딱 장착해 있던 바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섹터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NF 오늘 13% 넘게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또 걱정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LNF 목표 주가 21만 원짜리 나왔는데 DB증권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ESS양 LFP 최고 조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DB증권에서는 목표가를 기존 대비 40%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다른 부분은 눈에 좀 익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 대비 40% 상향해서 21만 원 나왔는데 오늘 그 주가가 13% 좀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많이 좀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 이런 부분 고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